답답합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일자리 매칭업체에서 성인 남녀 3,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정년 이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5.2%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려는 이유는 단연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가적인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기 위해서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취업이 힘든 데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직업의 종류도 한정적이어서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꼭 따야 할 필수 자격증 7가지를 많이 응시하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5위는 방수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합격률이 40% 후반대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입니다. 방수는 말 그대로 건물의 물이나 습기 등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바닥이나 지붕, 벽체 등에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 방수제를 입히고 도포하는 작업인데요. 방수기능사는 다른 자격증들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이 없고 실기평가이기 때문에 안전수칙 및 시험장 시설 및 장비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구, 작업복 등의 착용 상태나 정리정돈 등이 채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수작업을 2시간 30분 정도 한 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할 수 있으며, 실제 작업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내일 배움 카드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4위는 제빵기능사입니다. 제빵기능사는 2021년엔 50대 이상 여성 자격증 순위권에 없었는데요. 대형 카페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늘어나면서 재취업에도 용이하고 창업을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제빵기능사 자격증이 다시 인기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필기는 총 4개의 과목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할 수 있으며, 실기는 작업형으로 20가지 메뉴 중 랜덤으로 1가지가 출제되는데 실기 합격률이 약 40%밖에 안 되니 이 점은 유의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시험장 인원이 다 붙는 경우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으며, 학원에서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이나 운, 그날 컨디션, 학원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의 제빵 경험 등이 합격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3위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입니다. 컴퓨터 자격증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아주 간단한 일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컴퓨터로 처리되니 당연한 일이겠죠. 나이와 학력 제한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 역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며,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 못지않게 50대 이상 여성 시니어분들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자격증인데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률은 40%대로 대부분 독학으로 많이 취득하며, 실기의 경우 엑셀만 다루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만한 수준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2위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방수기능사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종에서는 여성분들이 하기에 작업 난이도가 무난한 편입니다. 2016년도만 해도 이 자격증은 50대 이상 여성 취득률 5위 안에 들지 못했었던 것에 비해 2022년도에는 여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2위에 올랐는데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으로 쓰임새가 많고 활용 범위가 넓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은 건축 도장 작업을 6시간 실기만으로 치르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률은 대략 50% 중반대 정도로 높은 편이라 준비만 제대로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기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상시 인터넷 강의로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연습을 하시면 비용도 절약되면서 무난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건축도장기능사 또한 내일 배움 카드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 1위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이었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요리에 유리한 면이 있어서 매년 여성응시율 1위를 놓치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성이 되며 필기시험 합격률은 대략 45% 정도,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35% 정도 선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주변에서 취업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이다 보니 더욱 많이 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창업하기에도 유리하니 음식에 소질이 있는 시니어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5가지 자격증 외에 많은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응시하는 자격증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떡제조기능사 자격증입니다. 떡제조기능사 자격증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국가기술 전문 자격증이며 전통 음식과 떡 제조의 전문성 확대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필기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대부분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는 난이도이며 실기시험은 떡 제조 실무로 떡 만들기와 정리정돈, 개인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2024년 실기시험에는 실기 과목이 2가지 더 추가되어 과제를 더 준비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합격률이 70% 정도로 매우 높으며 실기 합격률도 50% 정도로 필기시험의 합격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기시험이 합격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따놓으신다면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떡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 떡 전문점이나 카페, 대량 생산 공장에 취업할 수 있으며 예전에 비해서 떡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한식 전문점이나 떡을 만드는 업체뿐만 아니라 떡카페 등 자신만의 가게를 창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알려지기 전에 빨리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전문 자격증으로 국가기술 자격증보다는 따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케어하기 위한 자격증인데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만점 기준 6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이 무려 90% 이상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꼭 요양시설이 아니더라도 하루 3시간 정도 방문 요양도 가능하니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집안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간호를 하면서 나라에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취득해두면 여러모로 유용한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기초연금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는 최대 32만 3,180원까지 매달 25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년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3.3%로 반영하여 증가액의 경우 약 11,000원이 상승하여 33만 4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며 부부 기준으로는 16,920원이 인상된 53만 4천원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아니 40만원으로 올려준다면서 왜 만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기초연금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이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최빈곤층은 생계급여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어 사실상 시니어분들이 원하시는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연금 전체 지급은 내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말인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금액을 감액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2023년 현재 근로소득 공제를 포함한 월 38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만 63세인 A 선생님께서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개시 시점부터 5년간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의 최대 50%인 50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4,640만 원이 넘어야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은퇴 후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개인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감액제도의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제약하고 노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기준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적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며 노령인구의 고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니어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분들은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데요. 그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실제로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급의 4.5%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분들은 보험료를 100%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분들 중 사업 중단, 실업, 휴직 등으로 납부가 불가할 경우 납부예외자라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1년에 54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에게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줬지만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납부재개자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인 4만 5천 원의 상한 금액이 없어지고 지원 기간도 늘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토대로 바뀌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